자, 이렇게 되살아난 증시를 지켜보는 정부. 추석 민생 대책 하나를 또 발표했습니다. 시중에 900억 원의 정부 예산을 풀어준다라는 건데요. 장바구니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장을 돌아다니면서 마트에서 보면 볼수록 네. 매번 볼 때마다 2만 원씩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이것도 중복 할인도 된다고요. 네. 이거 유용한 정보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할인을 해주는 품목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절반 정도는 정부 지원 할인이 들어가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유통업체들 네. 단계에서 이제 할인이 들어가는데 유통업체별로 말씀하신 대로 중복 지원 네.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제 곧 추석 명절이잖아요. 네. 장 볼 일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장 많이 볼수록 할인을 받고 네. 환급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어허. 최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게 2만 원 정도거든요. 한 번에 2만 원? 네. 이거를 또 여러 번 유통업체별로. 반복해서? 네. 그런데 이제 요거를 한 번에 다 더 많이 받고 싶으면 좀 발품을 파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러 번 나눠서 장을 봐야 장. 되겠죠. 그리고 대형마트에서 보셨다가 또 다른 마트에서 보시고 전통시장에서도 보시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좀 장을 보셔야 되고 네. 한 2만 원 정도 할인을 받으려면은 한 10만 원 정도 장을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올해 그 차례상 기준 4인 가구 기준 차례상 비용이 한 30만 원 정도거든요. 아, 그러면 10만 원씩 나눠서 네. 세 번 장 보면 그렇죠. 2만 원, 2만 원, 2만 원. 6만 원 할인. 6만 원 할인되는 거네요.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아, 이거 꿀팁이네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만약에 더 할인을 받고 싶다. 최대 30%까지 할인을 해주는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오늘의 상품권으로 이제 환급을 해주는데요. 할인율 자체는 일반 그 유통업체보다 10%포인트 더 할인폭이 크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장을 보시는데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꿀팁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요. 이렇게 정부에서 환급과 할인을 해주는 그런 행사 말고 추가로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민생지원금을 더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국민이 받는 거 말고 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에서 별도로 추가를 돈을 더 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야, 그게 어딥니까? 별도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이제 지급을 해주는 건데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물론 안 주는 데도 있고 아하. 하죠. 근데 지금 화면에 지금 나오지만 많이 주는 데는 전남 영광군 같은 50만 원. 우와.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주는 소비 쿠폰보다 훨씬 더 그러네요. 큰 지원금을 영광 준다는 주민들 거죠. 굉장히 행복하겠습니다. 이제 영광 국민들 신청 대상자가 5만 명 정도 된다는데 네. 근데 이렇게 다 지급을 하려면 25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된다라고 아하.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런 지자체들의 재정 자립도가 대부분 높지 않다는 거예요. 전국 단위로 봐도 가장 낮은 축에 속하는 건데 그럼 이제 이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는 거냐라는 거죠. 그럼 다른 목적으로 받아놨던 예비비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뭐 기금 같은 데서 별도로 출연을 해서 이거를 이제 충당을 해야 되는데 네. 저렇게 재정 자립도가 낮은데 저렇게 소비 쿠폰을 또 별도로 준다라는 게 너무 이제 지자체장이 선심성 지원을 하는 건 아니냐 그런 논란도 일부 있고 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게 그 지방선거를 두고 혹시 이 지자체장이 너무 이제 퍼퓰리즘적 지원을 해준 건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의 뭐 논란도 있습니다. 결국에 그 재정을 또 메꾸려면 세금을 또 다른 데서 뭔가 되잖아요. 충당을 네. 조선모사네요. 따지고 보면 그러네요. 네. 어쨌든 뭐 일단 저 지역 주민들은 당장은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 글쎄요. 이게 파퓰리즘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주도하는 2차 소비 쿠폰 신청도 곧 시작이 되죠.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나눠줄 예정인데요. 그 기준을 두고 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군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2차는 상위 10%는 제외한다는 네. 거잖아요. 이게 하위 10%한테 혜택을 좀 두텁게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네. 상위 10%는 제외하고 나머지 90%를 준다는 건데 일단 이제 그 제외하는 기준이 재산 기준이 있죠. 그러니까 작년에 냈던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12억 원. 근데 이제 재산세는 보통 이제
그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이런 것들이 기준으로 매겨지지 않습니까? 이걸 공시 가격 기준으로 보면 26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아파트로 보면 이게 딱 강남권. 네, 소위 말해서 비싼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될 수 있겠죠. 요걸로 이제 한 절반 정도가 걸러지고 나머지는 이제 그 건강보험료 내시는 그걸 가지고 1인 가구, 2인 가구 이제 이런 기준에 따라서 이제 또 나머지도 걸러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과세 체계가 누진세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나 재산이 많을수록 좀 많이 내는 구조란 말이죠. 근데 이번에 상위 10%를 이거를 제외를 한다고 하니까 이분들의 불만은 이제 이거죠. 세금은 내가 가장 많이 내는데 이런 혜택은 또 나만 제외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불만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금에는 소득 재분배 효과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소득층이 더 많이 내는 세금을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한다라는 것인데 여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이 적용을 해보면 하위 10%한테 두텁게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상위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90%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위 10%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거 마치 소외된 계층 갈라치기 하는 것 같이 느껴지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거 어디서 확인하면 돼요? 내가 저기 제외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거는 각종 은행 앱이라든지 이런 데서 들어가시면은 자기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 기준을 아실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국민비서 신청하시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 해당되는지 저도 끝나고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부터 확인 가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하네요.